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댓글 한번 살펴보고선 가겠습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저는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리플 가격이 어제 오늘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좀 희망 잃지 않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제인에서 3월 주목했다. 휴일했다 저랬다 못 믿을 인간들. 오늘 보니까 또 4월도 기대해달라 이런 얘기 있고요. 지금 ETF 얘기도 나오고요. 조금 이따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가격 변동이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내놓은 분석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땐 오른다. 폰 작작 봐라. 네, 어떤 소식이 있고 또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CEO가 IMF나 이런 데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과연 브래드 가일링 하우스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근 무한 발행 도지는 도지 얘기도 제가 좀 했는데요. 도지 단타용. 그래서 밈코인 이제 도지가 좀 근본 있는 단타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근본 있는 이제 민코인이죠. 트럼프가 좀 나타나면서 좀 물을 좀 흐려놨는데 어떻게 회복할지 조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모든 코인 다 무너져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죠. 그래도 또 괜찮은 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까지는 조정 중이고 또 방어를 잘했다 이런 뉴스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패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응원드리고요. 보신 모든 분 좀 좋은 일들만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빠지기도 하고요. 지금 어제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X에서 좀 본 거는 사실 주말 동안에 좀 주의 깊게 본 건 이거죠. 3월 28일자로 이제 역시 안 나오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의 이제 소위 송곳 같은 질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본인도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좀 어불성설이다, 웃긴다라는 이제 조롱 섞인 얘기가 좀 나왔고요. 역시 이제 폴 애키슨 이제 위원장 SEC 체어 그러니까 위원장 수장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여기서 나온 것 중에 이제 얘기한 게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도 정신없이 얘기하겠죠. 근데 제가 왜 이걸로 주목했냐면은 민주당에서 조금 있다가 또 그 월스트리트에 나온 거를 좀 얘기를 하겠지만 민주당에서 이제 실제적인 공격이 시작됐고 공격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전략이 짜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떤 전략이 있는지도 조금 더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걸 얘기를 하면은 she can lie with a straight face.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만 한다.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자기가 한 일을 남에게 떠넘기며 또 그것을 계속 번복할 수 있다면서 이 여자도 샘 뱅크먼 프리드 여기 나온 거거든요. 크죠. 예, 이게 또 그 FTX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일이 있어 왔기 때문에 어쨌든 대형 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는 신기술 막으며 비생산적인 규제를 지지해온 전력이 있다. 그쵸? 여태까지 이분 때문에 거의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블록체인 신기술들 핀테크가 많이 미국에서 밀려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녀 접근 방식이 아마도 불법적이고 미국의 디지털 자산 산업을 무너뜨렸으며 이는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협했지만 그녀는 역시 이런 광기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여자 좀 대단한 여자기는 해요. 끝까지 밀어붙이잖아요. 약간 어쨌든 민주당을 대표 수장으로 이렇게 요번에 그 법안 통과시키는데도 몇 명과 함께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죠. 저스트 드롭 라이가 팔지 말라고 지금도 가지고 있으라고 XRP 이렇게 보면서 좀 많이 2.5불 넘어가는 것이 이제 기준점이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내려와서 2불까지 막 내려오면서 지금 이게 깨지냐 마느냐 지금 그거에 관련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브래드 가일링 하우스가 요거를 좀 리포스팅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하고요. 조만간 뉴스가 나오면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아마한테 얘기하면서 on XRP back with 이제 지미니 잘 모르겠습니다. 크레딧 카드인데요. 이게 XRP로 한마디로 캐시백 받듯이 본인이 쓰는 대로 4%나 XRP 캐시백을 주는 크립토용 캐시백 마스터카드와 같이 만든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한국도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한국에서도 좀 비트코인이라든지 혹은 이더리움 혹은 국내 김치코인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런 크레딧 카드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만드는 거 나쁘지 않다 봅니다. 5,000명이 should be signing up today. 거의 오늘 했다고 하는데 방금 나왔나봐요. 3월 28일에 나왔고요. 같이 브래드 가일링 하우스가 이렇게 리포스팅 하면서 이것 또한 한번 볼만합니다.
작게 글씨로 뭐라고 써놨는데요. 뭐 다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겠는데 뭐 엄청난 인기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XRP가 이렇게 은행과 또 파이낸셜 관련된 것들 이렇게 카드 회사도 협업하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다고 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Democrat fears Trump's crypto 하면서 이제 entirety will pose a regulatory conflict.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네터긴 한데 이 얘기가 나온 거는 사실상 트럼프 패밀리가 크립토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했고 이게 소위 얘기해서 이해관계 충돌 굉장히 세다라고 해서 아마 공격 1순위가 이걸 것 같아요. 트럼프 가문 그러니까 트럼프 패밀리가 암호화폐 산업에 규제 충돌 일으킬 우려를 제시하면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공직자가 이렇게 이해충돌 관계가 있어도 되냐라는 것을 꼬집으면서 요거를 물고 뜯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아줌마 또 나왔죠. 이제 세네터죠. 거의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매사추세츠에서 사실 존 이제 디톤 그 변호사가 이겼어야 되는데 뭐 워낙에 다져놓은 밭이라서 몇 년 동안 지금 울고 먹고 거의 뭐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이렇게 가는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이분 포함해서 four other이라고 하니까 5명이겠죠. 왜냐하면은 요번에 법안 발의할 때 5명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략과 민주당의 공격이 이제 전반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알리고 있다. 선전포고가 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역시 빠지지 않습니다. 상원의원이 포함한 민주당 상원의원 이제 5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운영한 암호화폐 회사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월드 리버티 이제 파이낸셜 ETF도 출시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미국 금융 규제 전례 없이 이해 충돌 conflict of interest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이게 짚어볼 만은 해요. 물론 트럼프가 되면서 뭐 저희야 좋다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돈 버는 거는 본인과 그 다음에 거의 매서 올드머니 포함해서 월스트리트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XRP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스크립트 커뮤니티 전체적으로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에 아마 힘입어서 민주당에서도 드디어 이제 그 컴플렉트 그러니까 이해 충돌 관련돼 가지고 물고 늘어질 거라 전략을 세웠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월드 리버티가 이제 US 원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계획 그쵸? 이것도 이제 트럼프 회사하고 많이 관련 있죠. 발표했으면 이는 정부 발행 화폐 1:1 비율로 교환되는 암호화폐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제 그 법안을 발행하고 이제 통과가 되면은 조만간 이제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이건 공식적으로 됩니다. 해당 회사는 2024년에 10월에 설립된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비트코인의 최강국이자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다. 이게 배경입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정치적 맥락이 사실 중요합니다. 이걸 좀 해석해 보면은 현재 의회를 통과 중인 이제 지니어스 액트와 관련돼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제를 만들고 있고요. 연준은행과 이제 통화감독청에서 이를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연방기관의 규제 및 정책을 백악관에서 승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연방기관에는 SEC도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가서 월스트리트에서는 관련된 이제 그 동영상도 이제 내놨는데요. 사실 이게 나올 거라고 트럼프 코인 나올 거라고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분들 예상했다 이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뭐 도지라든지 여러 밈 코인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려되는 얘기를 이제 이제 상원의원들이 얘기하면서 상원의원들이 이러한 상황이 대통령의 관련 기업을 소유한 상태에서 자신의 정책에 이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트럼프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소위 얘기해서 XRP 홀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뭐 다른 코인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포함해서 만약에 우리 가격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본인만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명예롭게 퇴임할 거라고 전혀 보지는 않습니다. 모든 불만과 그 불만이 솔직히 얘기해서 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요. 또 민주당이 이미 여기서 이제 이런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그 얼개라고 해야 되나요? 규제를 잘못 만들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은 이 모든 비난이 다시 트럼프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컴플렉트는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정책 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연준과 OECD 이제 금융감독청, 민주당 상원의원의 서한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에 있고요. 백악관과 OECD는 논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정상회의에서 의회가 여름 휴회 전까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고요. 해당 법안은 민주당 일부의 반대도 불구하고 상원 은행위원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죠. 18대 6입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거의
3배죠. 3배가 차이 난다는 거는 뭡니까? 여기에 민주당만 있겠습니까? 그 5명이라고 했는데 다시 통제됩니다. 6명이네요. 여기는 민주당이라고 해도 여기는 민주당 플러스 공화당이겠죠.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스탠 위드 크립토였나요? 보시면은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도 뭐 로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이제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인정을 받고 크립토 자체가 이미 커질 대로 커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앞서야 된다는 이런 공감대가 많이 이제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앞단에서 아무리 워렌 이 사람이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미 너무 크게 변했고, 또한 이거는 민주당에서 만약에 공화당 이 사람이 이 트럼프가 만약에 잘못한다 하면은 민주당에서도 없애는 게, 회귀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크립토를 갖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고칠까 이렇게 하고, 회사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트럼프 관련된 회사를 금지시키거나 그 재산을 몰수시킬 수는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스테이블 법안 뭐 폐기라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패권을 가져왔는데 다시 돌려주는 이런 현상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18대 6이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화당 플러스 민주당도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업계의 반응은, 암호화폐 업계는 명확한 규제 도입, 명확하지 않으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금융기관들이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에 통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미 스테이블 코인은 어쩔 수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관련 동향을 보시면은 또한 이제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이제 투자 회사입니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 실험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출시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트럼프가 아니어도 다른 기업들도 할 거고, 또한 미국이 안 하면 유럽에서도 할 거고 APAC에서도 할 거고 계속 나갈 거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큰 흐름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관련해가지고 좀 XRP가 가격이 떨어지면 2.2달러까지 아래로 하락했지만 ETF 기대와는 전문가들은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 ETF 이제 조만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XRP가 이번에 많은 하락장 속에서도 이제 XRP하고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좀 살아남았다, 이런 평가가 좀 있고요. 비트코인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이거죠. 트럼프 관세 폭탄에 불러난 암호화폐 쇼크라고 하는데 XRP만 웃는 이유라고 하면서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거의 뭐 다른 암호화폐는 20% 이상 급락한 가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는 상반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XRP가 역시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좀 수혜주다, 이렇게 조정에서도 잘 건디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트럼프 AB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런 약간 기사도 있어요. 코인 리플 가격 1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1달러 추락 전망까지 있으면서 이게 3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추가 하락성에 대해서도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정책이 미국 이 트럼프의 입이 어떻게 되냐, 관세가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면으로서 코인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댓글창에서 들어오시면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연락처 꼭 남겨주셔야 되고요. 왜 들어오냐라고 물으시면은 저희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XRP 관련된 시황 브리핑, 그다음 차트 분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건 트럼프의 입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움직일 것인지, 이 사람의 전략은 무엇이고 규제는 무엇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민주당 공격이 이미 시작된 거. 왜냐하면은 물론 18대 아까 전에 6이었나요? 이렇게 가고는 있지만 민주당에서 공격 전략을 세웠다. 전략은 이들의 이해 충돌, 그리고 이거는 범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뭐 대통령 끝나고 나서 막 나온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모르겠어요. 그때는 몇 살인지 몰라도 고령의 나이에 뭐 어떻게 할지 몰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민주당의 공격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인 시장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부분이 정말 좋아요. 무한한 상승도 무한한 하락도 존재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에서 왜 하락하는지 분석하고 내 시대 내 머니, 내 재산이 더 나은 전략으로 전략적인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이제 교육 참가자 모집도 하고 있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될지에서도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올린 건데요. 미국 중요 지표 발표 관련해가지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있고요. 또한 시황 브리핑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다 책임진다고 누구도 책임 못 져요. 자기 자산에 대해서 다 본인 책임이고, 물론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저희가 이렇게 맞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정보들을 보면은 좀 객관적인 지표가 생기고 성공적인 투자, 성투하시는 데 있어서 1, 2%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 또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여러 전문가라는 하신 분들이 3월 30일자로 많은 내용을 주셨습니다. 요거를 또 정리를 또 드리면요. XRP 가격이 약 2달러까지 가는데 이제 기회냐, 소위 얘기해서 추매해야 되냐, 상승장의 끝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제목을 잘 뽑았습니다. 엑셀 프라이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퍼튜너티 나왔죠. 그러면서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XRP가 3.4불에서 2.19불까지 40%가 약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들으면 40% 약 오를 가능성, 어퍼튜너티도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XRP가 2달 전 최고가인 3.4불에서 최근 0.1불까지 약 40%가 하락을 했고요. 하락 원인이 정말 이분밖에 없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에 따른 시장 전반적인 매도세가 있고요. SEC가 리플 소송 철회한 호재도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두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시장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그리고 기대치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미 뭐 호재성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분석도 있었죠. 하지만 2024년 11월 저점 0.5에서 350% 상승한 상태고, 현재는 조정 구간에 있다는 분석이 전반적인 분석이고요. 또 조정 구간에서도 잘 방어를 했다라는 평가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XRP 이러드림,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그 트럼프 정책의 수혜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재가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잘 판단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추가 하락 전까지도 매수 시기는 아니라고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XRP가 1.7에서 3.2 이제 박스권에서 횡보 구간에서 거래 중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서 2.2에서 저항에 막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 1.77 수준까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차트상 이분이 분석한 거는 1점에서 1.77 수요가 높은 지지 구간이 있고 3.21 돌파 전까지는 추세 반전을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전략적으로 1.77 근처에서 반응을 보고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지금 2.19불에서 뭐 2불 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77까지 떨어질 거니까 이때 가서 사라라고 하는 얘기가 좀 있고요. 뭐 지켜라 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아까 전 맨 앞에도 홀딩하고 있어라, 뭐 추매 시간을 더 봐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강세 깃발을 좀 패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XRP 박스권에서 상승 이후 조정 채널 구간된 강세 깃발, 이제 블루 플래그라고 하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만약 3.21 상단 돌파 시에는 깃발대가 펌핑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승세를 좀 보고 있다고 하면서 목표가가 저는 10불인데 12불까지 현재 가격 대비 450%까지 상승 여력을 보고 있습니다. 5년 상승 채널 유지 중에 있고 6.5불까지 가능성을 좀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XRP가 현재도 5년간 유지된 상승 채널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2020년에 3월에서 2021년 4월 패턴과 유사하다. 이건 패턴 분석이죠. 50주 이동 평균선 분석했을 때 장기 상승으로 봤을 때 장기 목표가가 6.5불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분석이 지금 나왔습니다. 브래드 가일링 하우스도 바쁩니다. 3월 27일자 뉴스입니다. 대략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분이 뭐 XRP 어답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뭐 푸시를 많이 하고 있었고, IMF와 스위스 내셔널 뱅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모습을 이제 그 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리플 CEO가 IMF와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회담에서 XRP 도입을 강조를 했다라고 하면서, 리플 CEO 이제 브래드 가일링 하우스가 최근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및 스위스 중앙은행 관계자들과 회의에서 XRP 채택 확대를 강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역시 CEO 일 잘하고 있죠. XRP가 비트코인의 한계를 극복한 차세대 결제 수단이면서 빠르고 저렴한 글로벌 송금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즉 비트코인은 약간 디지털 금이라고 하면 XRP는 기술을 활용한 실제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다. XRP 어답션을 빨리 해라. 그래서 크레딧 카드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XRP는 일하고 있고 실제적인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비트코인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비트코인 러버들이 또 뭐라고 하겠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확장성 문제가 있고 느리고 비싼 수수료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XRP는 비트코인보다 약 1000배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하다. 국경 간 결제 계속 얘기하죠. 크로스 보더 앞으로 스위프트 대처할 거는 XRP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현재 국제 송금 시스템의 사전 예치가 필요해 비효율적이고 XRP는 즉각적인 유동성, XRP 및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TCP나 이제 IP, HTTP처럼 기반 기술이 되어 국제 결제 패러다임 바꿀 수 있다. 즉 이건 뭡니까? 현재 국제 결제 스위프트로 되고 있는데 이거 바꿀 거다. 직관적으로 얘기한 거죠. 특히 은행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 프리랜서 소액 수취자 등의 기존 시스템에 배제해 왔고 XRP는 금융 포용성을 확대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스위프트 한번 할 때도 그렇지만 굉장히 수수료를 많이 떼기 때문에 소액 결제는 감히 꿈도 못 꾸고 있지만 소액 결제 또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얘들 돈 벌 수 있다. 스위프트하고도 공존할 수 있지만 언젠간 우리가 그것도 대처하겠다.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3월 27일 날 이렇게 방송이 이제 언론이 나왔고 3월 29일 날 I'm sorry to tell you 하면서 XRP is not Bitcoin 하면서 never will be 하면서 XRP가 will bigger 더 크고 better than Bitcoin. 이제 XRP 러버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이제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견제하는 이런 견제구 날리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XRP 3.9달러까지 이제 폭발 가능성 4월에 전환점 하면서 4월이 이제 곧 오면서 기대감이고 또 3월 30일 날 나왔는데요. 이런 기대감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글의 크립토 유명하죠. 나중에 저도 뉴스 한번 찾아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나온 뉴스인 것 같기도 한데요. XRP가 이제 점점 오를 거라는 이런 기대감도 많기 때문에 한번 그 횡보 지금 조정권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갈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고요. 여기 맨 위에 상단에 저희가 고정해놨습니다. 텔레그램 방 정보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뭐 급등코인 추천 뭐 4개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꼭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전망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추가 조정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 지지선 이렇게 잡았고요. 저희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전문가가 얘기한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강세 패턴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목표가 6.5에서 12달러까지 보고 있고 확실한 추세 반전은 3.2를 돌파 여부가 핵심이고 계속 나오는 거지 2.5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조정해서 좀 높아진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더 떨어질지 지금 2.2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서 더 떨어질 거를 약간 좀 내세우는 게 좀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만 올릴지 이건 정말 전략적인 판단 여러분들 많이 필요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죠. 리플 CEO 브래드 가일런 하우스가 IMF 및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회담에서 XRP 비트코인보다 빠르고 저렴한 글로벌 결제 수단임을 강조하고 국경 간의 결제 이게 두 가지 포인트죠.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치 인터넷을 핵심을 기술로 하는 XRP를 적극 홍보했다. 일 잘하고 있다. 요거 하나 있고 앞단에 월스트리트에서 나왔지만 미국 민주당의 공개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렸음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폴 애킨슨 임명 이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항상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어떠한 소스로부터 받아서 공격을 가능하고 지금 이렇게 나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 플레이도 좀 진행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